크게 월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 플러스 매년 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오는 조정료라든지 재산세 업무하면서 들어오는 업무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매출이 뒷걸음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형제가 세무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형인 김현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인 김효태 세무사입니다. 청담동부터 쭉 이쪽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강남세무서 옆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기장 업무를 많이 하고 싶어도 기장 업무보다는 재산세 업무가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 세무조사 이런 업무들의 의뢰가 계속 많이 오고 납세자도 오면은 그 해당 업무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기간 오픈해도 아마 훨씬 더 많은 분야를 그 분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오픈하게 되면 해당 업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용산세무서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거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용산에 제2외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와가지고 평소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이면 건들지 않을 제2외국민 관련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면 대답을 했고 먹고 살려면 계속 그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속한 지역구에 따라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쪽 재산세 업무를 많이 하게 됐고 형은 아버지 사무실 밑에서 아버님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기장 업무나 제2외국민들 업무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합치더라도 재산세나 조사라든지 이런 재산 업무는 제가 좀 많이 하고 그 외 업무, 기장이라든지 기타 업무는 형님이 많이 하시게 되는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각각 더 스페셜한 분야가 그거라는 거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업무를 계속 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 계속 공유를 많이 하죠. 세무사 시험보다는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공부 양도 많고 보통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기간도 더 길고 이 세무사와 회계사를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 회계사는 회계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결국에는 근로소득자로 또 어느 법인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좀 적다 하시더라도 회계법인에서 좀 오래 일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이쪽 세무 쪽의 일을 많이 하시지 않고 트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 그냥 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빅펌에서 일하시다가 로컬 법인으로 가는 정도의 수순을 밟게 되신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세무법인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야겠다는 목적보다는 개인 사업을 하시려고 세무사를 따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으니까 자기 사업을 한다는 성격이 강하고 개인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서 60대, 70대, 80대까지도 소위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세무사 시험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응시능도 많아졌고 합격하기도 저희 때보다 지금 합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나이가 얼마이신 분이 지금 현재 사무실 오픈하고 있다는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90대인 분도 있고 80대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70대이신데 현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가지기는 편하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통계상으로는 100살 넘는 분도 계세요. 네, 100살 넘는 분도 개업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과연 출근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100살 넘으신 분도 있어요. 세무사란 전문직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직업 같아요. 사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거래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고정 수입이 생기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쏟느냐 거기에 비례하는 것 같고요. 영업이 또 많이 중요한 그런 종입니다. 네. 그럼 영업이나 마케팅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세무사로 돈을 버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근무세무사로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같은데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연봉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개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을 낼 수가 있겠죠. 많이들 개업하세요. 변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을 수임을 해야 되죠. 한 건 끝나면 끝나고 다시 또 영업해가지고 하고 영업해가지고 근데 세무사 사무실은 오픈한 지 1년차, 2년차, 3년차 쭉 횟수가 지속될수록 기본적으로 고정 거래처들이 소위 기장 거래처로 하는 게 10개, 20개, 30개 쭉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기장 거래처가 쌓이게 되면은 그 회사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분기점 넘어가고 기장 거래처가 100개, 200개 쌓이면 크게 월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 플러스 매년 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오는 조정료라든지 재산세 업무하면서 들어오는 업무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매출이 뒷걸음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개업 1년차보단 2년차 하시는 분이 2년차 하시는 분은 3년차 하시는 분의 매출이 올라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열의를 갖고 적당 정도 선에 워라밸을 중요시 한다 하는 분이라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서 쭉 있더라도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젊은 사람들은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보다 이제 오픈하고 나서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경험이 적고 많은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세무사업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돈을 이제 좀 이 정도면 괜찮게 벌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만큼 이제 쭉 매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우리 아버지는 이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또 우리 아버지 때는 시험을 90명, 80명 뽑을 때라고 더 세무사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근데 기억이 났던 게 그때는 시험에 합격하면 조선일보 1면에 났어요. 100명이 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일을 하다가 이제 딱 세무사 합격하면은 서장님 내려오셔가지고 누구 어느 지부에 누가 합격했네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박수 쳐주는 그런 느낌의, 심지어 그때는 지금처럼 신고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아가지고 세무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되게 넓었기 때문에 훨씬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아버지가 좀 누락한 게 아닌가. 뭐 아버님 때에 비하면은 그때 세무사님들에 비하면 적겠지만 현재 세무사님 말씀한 대로 열심히 하면 네트로 그래도 한 4, 5천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첫해 그 정도는 생길 것 같고, 매출이니까 이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내 순수익이 4천에서 5천 정도 처음에 딱 찍히면 그 뒤로부터 그 뒤로 크게 밑으로 퇴보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4천, 5천, 6천, 7천, 8천 계속 이제 어깨가 쌓이면서 기장거래처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재산세 업무도 들어오고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도 많이 생기고, 거래처라는 거는 0개에서 50개 만드는 것보다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50개에서 100개 되고 100개가 200개 되는 게 쉽거든요. 본인이 조금 더 내 인생을 여기다 갈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6년, 7년째 이제 찾아오는데 대부분 여기서 한번 도약을 해가지고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더 크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마 그때가 하면 1억 정도 이상 벌기 시작할 때쯤, 나오기 시작할 때쯤일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죠.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더 일을 많이 할지. 그거는 그 뒤에 선택하는 거는 그래도 한 연봉 8, 9천, 1억 이상 정도 받으시는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그 선택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나는 일에 전념을 해서 세무법인화 시키고 고용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매출을 끊임없이 창출하겠다, 한계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2억 버시는 분도 있고 3억 버시는 분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충분히 더 확장해 나가시고, 워라밸 중요시하면서 나는 가족들과의 생활 수준을 좀 같이 갖춰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고 애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여자 세무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